자, 3월 고1 모의고사 소설 분석 현대소설입니다.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23에서 27번 걸려져 있죠. 자, 먼저 아니구나. 이게 지문이 두 개이군요. 쏘리. 이원익의 고공답주의인가 고전시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필이 하나 있네요.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 소설이 아니고 쏘리 합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네요. A와 B에 대한 거 좀 섞여 있죠?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B까지 보고 나서 24번 문제 접근해 주면 되고, 나 글쎄에 대한 이해니까 나 지문 보고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가의 기억 미음. 자, 26번 문제는 읽어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박스 해설 읽고 가 들어가면서 좀 왔다 갔다 해주면 되겠고, 27번 가와 나를 감상해라 하니까 역시 해설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7번을 보고 26번 박스 보고 그 다음에 가 지문 들어가도록 하지요.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와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번에는 가 내용. 고공답 주인가는 고공이 종, 그러니까 하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빗대어 표현한다. 그러니까 비유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고공답주의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도 똑같아요. 정서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기법 찾고, 그 다음에 심상들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고전 가사 같은 시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야기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런 장르를 가사라고 해요. 가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가사고요. 그래서 좀 길어요. 이렇게 산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특징은 뭐냐면 3, 4초 또는 4, 4초 음수요를 가지고 있고, 문태준 돌탑 잔돌 아니니까 지우고, 그리고 사음보율 연속체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써나가는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박스를 통해서 읽고 왔어요. 이거는 고공답주의인가? 그래서 머슴, 하인이 상전한테, 주인한테 답을 하는 노래. 나는 역시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고요. 줄여서 표하라고 할게요. 나는 이를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우리 댁 살림이 옛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만. 전민 밭전자의 백선민자가 되겠죠. 뭐 밭에 일하는 사람들. 자, 정확히 한번 가봅시다. 전민이 뭐였나? 농사 짓는 일을 생업하는 사람. 예, 좋습니다.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이 소문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땅 넓고 뭐 부자였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맥의미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바로 해줘야 돼. 1.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기억은 우리 댁 살림이 옛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 나라의 소문이 났는데, 예, 이거는 먹고 살았게 좀 부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 틀렸구만. 벌써 틀렸어요. 자, 나머지 읽어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지문.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그렇죠? 예,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누가요? 이 종. 그쵸? 자, 우리가 박스를 봤습니다.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해?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밭을 묵히고 있고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있어요. 농장도 있고 호미 연장도 있는데 예, 밥 먹고 다니면서 도대체 뭐 하냐 낮잠만 자냐 이렇게 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질책입니까? 이 종에 대한 질책, 즉 신하가 되겠죠. 신하한테 종한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다시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로 하면 이상하다. 소목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마름이 있죠. 마름은 뭐냐면 주인이 있고 이게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는데 중간 관리자를 마름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이 마름이라는 말을 소장농한테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지주가 있고 소장농은 이렇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 소장농이 여러 명 있으면은 이 지주 혼자서 땅주 혼자서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게 마름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목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능욕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자. 20주 2번. 상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여진 상황을 나타낸다. 맞죠?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합니다. 계속 보자면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희롱한다, 놀린다,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디 있냐, 잠시만요. 예, 여기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면 놀린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 거죠,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릇된 재산무와 다른 꾀로 제일하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종들이 다 딴 데로 재산 모으고 다 자기 일만 합니다. 큰 집에 많은 일을 누가 힘써 할까? 자, 여기 서리법 들어갔죠? 예. 이렇게 각각 재산을 모으고 다른 께로 자기들 일만 하는데 큰 집의 일을 누가 할까? 자, 그러면 큰 집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나라가 되겠죠? 나라,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부분 또 확인해 볼까요? 26에 3번.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맞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 직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세간 살림살이 세간이 흩어지니 질 그린 듯 어찌할까? 역시 서리법이죠.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역시 서리법. 프로 해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이것도 질책성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맥의미 파악을 보자면 26의 4번 시도 때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직의 모습 좋습니다. 중략되어 있고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이 혼자 앉았지. 상전님 누굴 의미해요? 왕, 임금.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까? 여긴 또 대구법도 쓰이고 있죠. 콩심은 대 콩나고 팥심은 대 팥난다. 대구법도 있고 낯씨름 반근신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시 적이 몇 날인가? 옷 같은 얼굴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얼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신하들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 혼자 낮에도 씨름하고 밤에도 근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상한다는 얘기죠.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이 집 일이 되게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이름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다. 자, 왕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26번, 5번.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맞네요. 예, 바로 이 부분, 이 박스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강조. 연결되죠? 따라서 아닌 거는 1번. 자, 계속해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만. 그렇지. 자기가 이제 종인데, 화자는 종인데 상전을 욕해요. 상전을 비판해요. 그러면은 죄가 많건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엽줍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새끼 꼬다. 이제 그 지푸라기로 이제 줄 만드는 거를 새끼 꼰다라고 합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게 왕한테 어떤 충직한 발언, 충언을 올리는 거죠. 집리를 고치시려거든 종두를 휘어잡고 종두를 휘어잡으시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일하시며 가도 집안 분위기가 절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A 부분이 뭐가 됩니까? 해결책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A 부분의 표현상 특징도 한번 볼까요? 집리를 고치거든 종두를 휘어잡고 종두를 휘어잡으려 이렇게 연결되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고는 또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지. 그래서 그 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행의 앞부분으로 당겨와요. 이런 것을 연세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A 부분 나와 있고 A 부분에서는 해결책을 연세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봐야 되겠죠? 수필입니다. 수필. 자, 수필은 교술갈래.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술갈래는 경험이 들어갔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 있는 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구분해 주면 됩니까? 어떤 게 경험이고 어떤 게 깨달음인가? 요거 구분해 주면서 읽어가면 되겠지요.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누구야? 작가 자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태준이 되겠지. 문태준.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자 여기 직유법 들어갔네요.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에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자, 여기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나열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분류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까지 봤기 때문에 A, B 관련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더라? 24번 문제가 되겠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A 다시 한번 볼까요? A는요, 연세법을 써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종두를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면 어른종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적 의미 없어요. 두 번째,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글쓴이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했다. 감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이입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새 소리가, 짹짹짹짹, 새 소리가 서럽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서럽기 때문에 새 소리를 서럽게 듣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자, B에는 감정이입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4번, A는 반어법 없죠? 반어법은 상황이 반대되는 말하기인데 안 썼어요. B 역설법 당연히 안 나와 있고요. 4번,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A는 연세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이게 반복이거든. 행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자, B 부분도 한번 볼까요? B는 아까 나열한다고 얘기를 했죠, 나열. 뭐뭐처럼 뭐뭐처럼 뭐뭐도 있고, 뭐뭐처럼 뭐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줄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번 이상 있으면 반복이거든요. 예,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5번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A와 B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떤 사용을 아니요.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또 수능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먼저 풀 문제, 나중 풀 문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문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먼저 푸는 문제, 뭐 읽어가면서 푸는 문제, 나중에 푸는 문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중략 부분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에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이 사람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자,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산사는 뭐 산에 있는 절,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지교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자, 우리가 박스를 읽었죠? 전체,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지문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돌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구성원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곳도 있고 움푹 팬 곳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자, 뭐 의인화가 들어갔죠. 사람처럼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자, 전체와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다고요? 돌탑과 잔돌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괴물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하다. 자, 여기 인용하고 있네, 인용.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한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즉, 구성원이 묵묵히 어떤 자기 기능을 다 할 때 전체의 조화로움이라고 아까 박스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자, 돌탑 위에 돌탑하고 잔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유추를 하고 있다. 유비추리. 자, 유비추리는 비슷한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추리라고 하고 유추.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잔돌 같은 지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신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미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자,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 바로 이게 뭡니까? 여기 이게 잔돌이라고 좀 표현했죠? 즉, 구성원 전체를 이렇게 떠받치고 구성하는 구성원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를 봤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거 25번 문제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것.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유한성 아닙니다. 또 대비도 아니라 유추 들어왔어. 유추.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 긍정받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 이런 내용 없어요. 세상에는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자, 니은과 리을이니까 답은 4번.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순서대로 풀어 상관없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부재는요, 여러분들 부재중 전화 오죠. 그쵸?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없어. 순수한 자연세계에 대한 동경?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나를 봤잖아요. 이런 문제는 방금 봤었던 나를 통해서 나에 있으면 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순수한 자연세계에 대한 동경이 아닙니다. 3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이것도 당연히 없고. 4번 현실이나 세상에 대한 통찰한 내용. 맞죠?
나 있고 그러면 가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구공답 주인가 그쵸? 임진왜란 이후 일하지 않는 신하들, 당파 싸움하는 신하들을 집안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5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순우한 태도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다. 23번 했고 24번 했고 25번도 했고 26번도 했고 27번 문제입니다. 가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전체와 구성이었어요. 전체와 구성원들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자 1번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2번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죠. 3번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 의미를 획득한 구성을 볼 수 있죠. 이때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뭡니까? 전체 봄산을 이루게 해주는 구성원이니까 낮잠만 자는 종은 일을 안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일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4번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업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 강조한 것이다가 아니라 자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것은 이제 일 안 하는 종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서로 업고 엎혀서는 바로 이 구성원들의 기능이죠. 전체를 조화시키는 구성원들의 기능입니다. 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5번 가의 크게 기운 집은 구성 요소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나의 기우뚱하는 돌탑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에서 27번 고공답 주인가와 돌탑과 잔돌 문제풀이 마칩니다.